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인자, 은, 측 이렇게 돼요. 발음하기가 좀 쉽진 않죠. 여기서 인자는 어질인. 자, 쓰임을 알아보면은 뭐 요즘 많이 쓰나? 예. 인애, 인의 뭐 이럴 때. 아니면 인자무적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사랑자는 뭐 남의 부모님을 높여서 부를 때 자당, 자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인자하다 할 때도 이거 씁니다. 또 이제 그 불교에서 대자대비 이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은자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물은이라고 쓰고 또 측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쓰일 때는 숨어서 산다, 은거한다 이럴 때 뭐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슬플 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은측을 이걸 바꾸잖아요. 그러면 측은지심할 때 측은하다, 좀 안쓰럽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우리가 쓰는 일반 명사형 단어 중에 그 한자로 된 말이 거의 대부분이다. 뭐 국어를 쓰자 그래서 순수하게 무슨 순수하게 우리말이 몇 퍼센트나 있어요. 그리고 옛날 고어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에서 잘 쓰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많이 알면은 국어 생활이 훨씬 윤택해진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양 언어, 뭐 거의 명사형만 제대로 한자만 알고 있어도 그 일본어나 중국어 자체를 거의 뭐 반 이상 다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다 이런 거 다 좋지만은 글씨 쓰는데 주력을 하잖아요. 그래도 천자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략적인 뜻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자하다 그러면 인자한 건 알죠. 예. 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좀 여유롭고 덕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런 뜻이죠. 자자도 이게 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애롭다. 예. 그래서 또 측은하다는 거는 뭐냐면 좀 안쓰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인자, 은측.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네 글자가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자문은 네 자씩이 이렇게 떨어져서 돼 있지만은 8자가 전체 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인자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질 인자는 이게 참 활자대로 써보고 이제 활자만 가지고 한자 쓰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쓰시면 안 돼요. 천천히 쓰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 두 이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활자에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공간이 너무 많고,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인쇄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활자체다. 예, 폰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필로 썼을 때 얼마큼 세련되고 멋들어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글씨는 중심이, 내가 쓰고자 하는 칸의 중심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칸 가운데다 이렇게 선 하나만 그어놔도 좌우 길이를 재는데 용이하다. 보통 변과 방이 나올 때는 변은 한 칸, 방은 2칸 이렇게 차지하는데 여기에 속하겠죠. 이럴 때는 이걸 다시 3분의 1로 이렇게 3등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인변, 사람 인변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자, 활자에는 대부분 이 삐침을 짧게 나오는 그런 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땐 이걸 좀 길게 하고 오히려 세로 획을 짧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키를 너무 안 크게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중심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전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중심을 여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중심이 여기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두 이자를 바짝 붙여서 위에다 하나, 아래다 하나, 공간 같이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좁아드는 형태가 나오죠. 오른쪽이 중심 맞고.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써놨을 때도 어색하지가 않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면서 따라 쓰시는 거예요. 눈으로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머리들은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알면 내 몸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모든 실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포츠 할 때도 도움 닫기 해서 높이 뛰기 하잖아요. 간단해요. 원리는 빨리 뛰어가서 많이 뛰어 오르면은 넘어가는 건데 그 안에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글씨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연결성이 있다고 그랬죠. 더 짧게 쓰시면 돼요. 더 작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도 너무 길지 않죠?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힘 빼고, 힘 줬다 힘 빼고, 그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 쓰시기 좋게. 물론 이거보다 더 강약의 리듬을 주고 변화를 주면 훨씬 더 세련돼지고 멋있게 돼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활자에 보면은 이 초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 많이 드렸는데 4획짜리예요. 근데 그 활자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어요. 그걸 써볼게요. 활자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초두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복잡해요. 하나, 여기 이렇게 해서 끊는 게 둘, 이렇게. 이럴 때는 획과 획을 굉장히 바짝바짝 좁혀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음심이 들어갔는데 마음심 모양도 조금 다르죠. 근데 그렇게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이렇게 점 찍고. 그러면 아래가 마음심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좀 그 안정된 자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활자에는 이 사각이 딱 맞게 해놨어요. 그건 그런 차이점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심을 알아야지 글씨가 쓰는데 편리하겠죠. 중심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럼 이런 자 같은 경우는 자, 좌우로 나뉘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분포도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작게, 나머지는 칸을 비슷하게. 그럼 이거를 칸을 나눌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여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초두가 이렇게 4획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남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썼을 때 굉장히 멋도 안 나고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같이 쓰이는 겁니다. 예. 살짝 다른 형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초두로도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전체 칸에서 위에 3분의 1보다 좀 못되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마음심 부분을 반씩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심 아니까 왼쪽에서 하나 쓰고, 또 오른쪽에다 하나 쓰고. 자, 그러면은 좌우 한 칸씩 딱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위에 한 일자 긴 거보다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게 커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심은 이 끝, 가로획 시작점에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것도 좌우 맞아야 되니까 점 이렇게 찍고, 이 공간 중심에서 여기쯤 와야지 수평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온 길이 간 길이가 같다. 자, 이거 조용 방법입니다. 네, 이런 방법을 알고 쓰시면은, 자, 눈으로 보면 된다? 아니죠. 영상 보시면서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는 조금 그 흐름이 이거는 좀 더 많아요. 이게 정직하게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자형을 이용해서 행서를 쓰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좀 이거 천천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끊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모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로 해서 마음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키가 굉장히 커지죠. 예. 자, 이건 작고 작은 자는 작게 쓰고 큰 자는 크게 쓴다. 자, 이제 세 번째 글자. 수물은 측은히 여길 은 이렇게 두 가지로 뜻이 다른 은은 음은 똑같은데 뜻이 숨어 산다와 또 측은하게 여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핵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요. 그럴 때 써 놓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오는 걸 좌부변이라고 그러죠. 이거보다 살짝 작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활자대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바짝 붙여서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이게 손톱조 모양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게 그 어려워요. 유필을 쓸 때는. 그다음에 여기가 장인공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붙여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걸 뚫고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다가 마음심을 쓰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글씨를 볼 때 이런 마음심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마음과 관련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럴 때 이 오른쪽에 획이 많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왼쪽에 쓰는 이 길이를 좀 넉넉하게 잡아 주시는 게 나중에 여기 좌우 맞추기가 상하 이게 그 간격 맞추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여기서부터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 획을 많이 줄여서 쓴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자형들입니다. 예. 자, 이게 3분의 1로 가운 중심 우선 잡아 놓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방식은. 3분의 1로 나누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왼쪽에 한 칸만 쓰고 오른쪽 부분은 두 칸을 쓰면 된다. 이렇게 인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위치를 인제 위치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죠? 좀 길게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있으니까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는 그 이 부분을 가운데 이 장인공자를 안 쓴 글자 그런 자형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점도 여기서 삐침같이 손톱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장인공자 뺀다고 그랬어요. 빠진 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 주고 이것도 안 뚫고 나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마음심 똑같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쓰기가 편해지겠죠. 이게 하나 둘 셋 3 행만 없어져도 예. 이런 자형 요거 빠져서 틀렸네요. 요거만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이런 자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인제 행서로 가면은 요 부분이 이 손톱조 부분을 살짝 달리한 그런 자형이 있어요. 이것도 인제 시대적으로 그 아주 오래전에 썼던 글씨부터 지금 현재에 쓰는 글씨까지 다양한 자형이 있기 때문에 자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글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위에 해설을 기본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연결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마음심까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살짝 굵게. 네, 요런 자형도 있어요. 요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여기를 손톱절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측자, 측은하다. 예, 측은하다 할 때 진짜 좀 안쓰럽다, 좀 안 됐다 이런 뜻이죠. 글씨 자체가 참 이게 멋이 없는 글자예요. 마음심이 변으로 오면 이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변으로 와서 글씨의 왼쪽에 위치하면 자형이, 이런 자형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자 앞에서 배우셨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너무 크지 않게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가 커지면은 이것만 툭 튀어나와 보이니까. 그리고 활자는 이걸 또 이렇게 길게 했어요. 길게. 그리고 상하 딱 맞춰서 이런 식으로 활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따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전체적인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3분의 1로 나누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칸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좁게 쓰는 게 유리하다. 점도 필순에 보면 점 찍어놓고 내려긋고 이러는데, 그건 이제 그 시험 보기 위한 필순이고, 쓸 때는 이 순서대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자형 맞추기가 좋습니다. 제가 쓸 때 이 위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활자에는 사실 여기 안 나가고 딱 맞췄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점도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하거나 점으로 찍거나 그래요. 이렇게 짧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길고 짧음에 이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선은 이것도 별반 차이 없어요. 네, 똑같아요. 대신에 획과 획이 연결성 있는 거. 자, 마음심 쓸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꾹 눌렀다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갈고리 해도 되고 이렇게 비춰도 됩니다. 네, 갈고리 해도 되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가늘게 오는 이 맥락을 살려서 쓰면 훨씬 더 멋들어지죠, 글씨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자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질인. 네. 그 다음에 사랑자, 사랑할 자, 사랑자. 숨을 은, 또 측은히 여긴 은, 또 이건 슬플 측이에요, 측. 그래서 측은하게. 네. 측은하게 여긴다 할 때 측은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인자하고 인자하고 측은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 다 마음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차 분리를 할 건데, 잠시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잘 해서 이제 활자 있는 대로 봤고, 활자를 응용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행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약간의 그런 그 유튜버한테 비용을, 그러니까 뭐 후원 차원에서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